안녕하십니까. 7주차 3교시입니다. 8장에 그 표본 분포가 나오는데, 자, 이제 표본 분포에서부터 통계적 추론에 입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표본 분포. 자, 용어 그대로 샘플, 여기 나와 있죠. 용어 그대로 샘플링, 자,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여러 번 추출하잖아요. 그 여러 번 추출한 표본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인데, 뭐 길지는 않습니다. 이건 슬라이드가 29개짜리인데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자, 표본 분포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표본 통계량이 있었죠. 그 통계량의 확률 분포입니다. 자, 통계량이 해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얘기했었는데, 자, 그런 거 통계량의 확률 분포예요. 통계량의 확률 분포. 자, 우리가 표본 분포를 도출하고자 할 때는 앞에서 봤던 그 확률 법칙하고 또 기대치의 법칙, 분산 법칙 봤었죠. 이걸 이용해서 자,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사위 눈금 1부터 6까지 있고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신 다음에 이제 실제 응용할 때 어떻게 응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사위. 자, 한 개의 주사위입니다. 한 개의 균형 잡힌 주사위를 무한히 던지는 거예요. 무한히 던지면서 구해지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이게 몇 번 안 던지면 뭐 1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지만 자, 무한히 던진다고 그랬죠. 자, 무한히 던지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실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6까지 해가지고 6분의 1이죠. 확률은 각각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 확률 변수 x의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확률 변수 x의 모평균, 모분산. 모평균은 뭐죠? 뮤. 자, sum of xpx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해가지고 6 곱하기 6분의 1까지 구하면 얼마냐? 3.5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통계학 배울 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갖다가 무한히 던지는 경우 x의 모평균 3.5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그마 스퀘어드가 있습니다. 분산이죠. 모분산입니다. 시그마 스퀘어드인데 sum of x mu 스퀘어드 곱하기 px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3.5가 나왔으니까 1 3.5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 3.5 제곱 곱하기 6분의 1 해가지고 이걸 다 합치면 2.92가 나옵니다. 주사위 던질 때 모분산은 2.9이고 2.9이니까 자,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시그마 스퀘어드죠. 1.71 나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알아두면은 여러 군데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확률 변수 x의 모평균 3.5, 모분산 2.92, 모 표준 편차 1.71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두 개 주사위를 던짐에 있어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를 갖다 알아보는 겁니다. 주사위 두 개 던지기. 표본 크기가 n 이퀄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 가능한 모든 표본들과 각 표본의 표본 평균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주사위 두 개 던지니까 1부터 해가지고 6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평균 구하니까 1의 평균은 1이죠. 2의 평균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바를 갖다 구해놓은 겁니다. 각 표본의 표본 평균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 x바가 1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고 이 경우에도 이제 쭉 나오고 해서 이제 이거의 분포를 갖다 보는 거예요. x바의 분포. 가능한 모든 표본들과 각 표본의 표본 평균을 갖다 일단 나열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x바가 6.0까지 나오는데 이 분포를 갖다 보는 거예요. x바의 분포를 갖다가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x바의 분포를 정리해 봤더니 x바가 1.0부터 6.0까지 있습니다. 각각의 확률이에요. 각각의 확률 해가지고 36분의 1, 1.5는 두 번 나옵니다. 36분의 2, 그 다음에 2.0은 세 번 나와요. 36분의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평균이 3.5였는데 3.5가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었죠. 이게 36분의 6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이렇습니다.
바 차트로 그려놓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바 차트죠. x바의 값이 가로축에 나와 있고 각각의 확률이 세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한 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게. 자, 3.5가 되는 확률이 제일 높죠. 36분의 6입니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뮤 x바입니다. x바의 평균이에요. x바의 평균. 여기 지금 x바가 1.0부터 6.0까지 나와 있는데 1.0부터 6.0까지 나와 있고 각각의 확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값하고 각각의 확률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x바의 평균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 x바 하니까는 뭐예요? sum of x바 곱하기 px바 해가지고 1.0 곱하기 36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6.0 곱하기 36분의 1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5가 나옵니다. 자, 뮤 x바가 앞에서 봤던 뮤하고 똑같죠. 자, 뮤 x바는 뮤하고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시그마 스퀘어드 x바를 갖다 구했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로부터 시그마 스퀘어드 x바를 갖다 구했더니 자, 시그마 스퀘어드 x바가 뭐예요? 1.46이 나옵니다. 1.46. 아까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드가 얼마였죠? 2.92였죠. 2.92였는데 여기서는 1.46이 나와요. 자, 1.46은 2.92의 반이죠. 2분의 2.9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n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46은 뭐냐?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입니다.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 해가지고 2분의 시그마 스퀘어드. 이게 1.46이 나오니까 당연히 자, 시그마 x바는 시그마 x바 1.21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x의 확률 분포는 다 6분의 1씩이에요. 6분의 1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똑같죠.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해가지고 x의 확률 분포는 이렇고, 근데 x바의 표본 분포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림 옮겨놓은 겁니다. 가로축이 x바입니다. x바. 가지고 3.5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36분의 6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계산한 거하고 같이 정리해 보시니까 뮤 x바는 뭐예요? 3.5 나왔죠. 뮤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그마 스퀘어드 x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나누기 2죠. 2.92 나누기 2니까 1.46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자, 시그마 스퀘어드 x바는 시그마 스퀘어드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이제 일반화합니다. 일반화. 자, 두 개 주사위. 자, 주사위 수는 이제 n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 주사위로부터 만들어지는 표본 평균의 모평균과 모분산 나와 있습니다. 자, 뮤 x바는 뮤하고 같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드 x바는 2분의 시그마였죠.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n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n개라면 자, 이제 n개 주사위로부터 만들어지는 표본 평균의 모평균하고 모분산. 자, 뮤 x바는 뮤하고 같습니다. 똑같죠. 근데 시그마 스퀘어드 x바가 이제 뭐예요? 2분의가 아니라 n개니까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예요.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 그리고 여기서 이제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니까는 만약에 자, 시그마 x바를 갖다 구하게 되면 자, 표본 분포의 모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분포의 모 표준 편차인데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이고, 통계적 추론에서 모든 식마다 다 들어가요. 뭐 신뢰 구간 추정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표본 분포의 모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분포의 모 표준 편차인데 이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에러. 뭐 그대로 번역한 거죠. 스탠다드 에러 해가지고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자, 표준 오차가 뭐다? 자, 시그마 x바. 자, 시그마 서브 x바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걸 표준 오차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n이 커집니다. n이 아까 이제 둘일 때 봤지만 n이 5일 때, n이 10일 때, n이 25일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죠.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데 물론 자, 뮤는 똑같이 3.5예요. 뮤는 똑같이 3.5인데 어떻게 됩니까? n이 커지게 되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시그마 스퀘어드는 자, 시그마 스퀘어드 x바가 얼마예요?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 n분의 시그마 스퀘어드가 n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분산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작아지는 거니까 이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이 커지니까 점점 더 뭐요? 분산이 작아져 가지고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통계학의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오렘이에요. 정리.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Central Limit Theorem. 간단하게 약자로 CLT라고도 합니다. CLT 해서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자, 임의의 확률 분포를 가진 모집단에서 임의의 확률 분포를 가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임의 표본의 확률 표본이에요. 임의 표본의 표본 평균이 가지는 표본 분포는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approximately normal 이렇게 돼. approximately normal. 그래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 중심 극한 정리는 또 이거는 자, 모집단이 작아도 또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도 꺼낸 걸 다시 복원한 다음에 추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건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면 성립합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는 모집단이 작아도 또는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도 표본 크기만 크다면 충분히 크면 성립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표본 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표본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딜레마가 있죠. 표본이 많으면 되는데 표본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의 표본을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중심 극한 정리. 자, 이미 표본의 표본 평균이 가지는 표본 분포는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 정리는 모집단이 작아도 성립하는 거예요. 또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도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분포의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 더 가까워집니다. 더 클수록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 자, 그림 통해서도 봤죠?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예요. 이럴 때는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표본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approximately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여기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럼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게 어느 정도나 커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충분히 크다는 게 어느 정도가 클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실제 상황에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 30 정도면 표본 크기가 30 정도면 충분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표본 크기가 30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한 근사로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30 이상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한 근사로서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앞에서 봤죠? 자, 뮤 x바 뮤입니다. 자, 시그마 스퀘어드 x바 뭐예요? 루트 n분의 n분의 시그마고 따라서 자,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만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거 바가 또 삐졌습니다. 이 위에 붙어야 되는 건데
옆으로 삐져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자세히 봤는데 또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x바는 정규 분포입니다. 만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x바는 이것도 역시 바가 여기 떨어져 나왔습니다. x바는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책에는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정의는 x가 정규 분포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모집단이 얼마나 정규 분포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하는 정도.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크다는 정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얼마? 30 정도예요. 30 정도면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를 갖다가 역시 G통계량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를 갖다가 G통계량 이용하면 앞에서 우리가 G가 뭐였죠? G는 자, 시그마분의 x-뮤였죠. 자, 시그마분의 x-뮤였는데 이제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예요. 표본 분포이기 때문에 자, 분모가 뭐예요? 이거는 x바 마이너스 뮤입니다. 이제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가 아니라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하는 거. 그리고 자,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근사적으로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자, 평균이 얼마예요? 0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얼마? 표준 편차가 1이죠. 1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죠. G통계량입니다. G통계량이니까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통계량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근사적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제가 자, 32온스 병의 내용물 중량입니다. 자, 보틀링 공장이 있습니다. 보틀링 공장. 병에다가 내용물을 채워넣는 이런 공장이에요. 그래서 보틀링 공장의 공장장이 자, 32온스 병에 들어있는 탄산음료의 양이 32온스 병에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평균이 32.2온스고 표준 편차가 0.3온스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는 것을 관측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32온스 병이지만 자, 32.2온스 평균의 표준 편차는 0.3온스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하는 것을 관측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 고객이 한 개의 병을 샀습니다. 내용물은 32온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병이 32온스를 초과하는 탄산음료 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32온스를 초과하는 탄산음료 양을 가지고 있을 확률. 그래서 자, 한 개의 병에 들어있는 탄산음료의 양을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뮤는 얼마? 32.2, 시그마는 0.3이라고 그랬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x가 32보다 큰 확률이에요. x가 32보다 큰 확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x바 마이너스 뮤입니다. 이것도 이제 x바 마이너스 뮤, x인데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뭐예요? 시그마였죠.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시그마. 그리고 이제 32에서 자, 32니까 자, 빼기 얼마예요? 32.2였죠. 앞에서 봤습니다. 뭐로 나눠요? 0.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건 이제 G통계량이죠. 자, G통계량이고 이게 오른쪽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67이 나와요. 자, G가 마이너스 0.67보다 큰 확률이니까 자, G가 1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0.67보다 작은 확률을 빼면 되겠죠. 자, 뒤에 나와 있는 확률표에서 자, 0.67에 해당하는 값 구합니다.
0.2514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32온수를 초과하는 탄산음료 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0.7486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작업 계속합니다. 회귀 분석하기 전까지는 계속할 작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자, 표본 분포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럼 이제 한 고객이 4개의 병이 들어있는 카톤 1개를 사는 경우에요. 좀 전에 하나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4개의 병이 들어있습니다. 자, 4개의 병이 들어있는 카톤 1개를 사는 경우 4개의 병의 평균 탄산음료 양이 32온수를 초과할 확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X바가 32보다 큰 확률 구하는 거죠. X바가 32보다 큰 확률. 근데 여기서 이제 X바는 자, 뮤 32.2고 좀 전에 시그마가 0.3을 가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X바의 뮤 X바는 얼마예요? 뮤 X바는 뮤와 똑같죠. 뮤 X바는 뮤와 똑같으니까 32.2고 자, 시그마 X바입니다. 시그마 X바는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자, 시그마는 0.3, n이 얼마예요? 병 4개입니다. 4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 4분의 0.3 해가지고 0.15가 됩니다. 자, 시그마 X바가 얼마다? 0.15다. 을 가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계산은 쉽죠. X바가 32보다 큰 확률 구하는 겁니다. X바 대신에 X바 마이너스 뮤 X 나누기 시그마 X바였죠. X바 마이너스 뮤 X 나누기 자, 시그마 X바. 물론 시그마 X바가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32로부터 32 빼기 32.2 나누기 0.15 하니까 G 통계량 값이 G가 마이너스 1.33보다 큰 확률이 나와요. 자, 뒤에 나온 확률표 이용해가지고 값을 계산하게 되면 0.908가 나옵니다. 0.908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0.9082. 참 읽을 때 버릇이죠. 0점이라고 해서 0점까지는 읽는데 0점 되게 읽을 때 어떻게 읽죠? 0.9082 이렇게 읽죠. 0점 해가지고 0이라고 읽었는데 두 번째 0은 왜 0이라고 안 하고 0이라고 하죠? 대부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버릇이죠. 사실은 0이라고 하는 말 안 쓰고 원래 0이라고 해야만 이게 정확한 겁니다. 0이라고 해야만 이게 이제 오리지널한 표현이고 0이라고 쓰는 것은 약간 저속한 표현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보면 요새는 방송국도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독자들이 참여하잖아요.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번호 가지고 이제 예컨대 0877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사실 듣기는 어렵지 않지만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번호가 그 사람의 대표 번호예요. 대명사고. 0877이 누구냐? 황규상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0877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읽어요? 방송국에서는 0877 이렇게 읽습니다. 010 이런 식으로 010 뭐뭐뭐뭐 0877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읽는 거 한번 버릇 한번 들여보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니까 010이 아니라 뭐요? 010 이런 식으로. 자, 여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8.1에서 사용된 X의 확률 분포하고 X바의 표본 분포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X의 확률 분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32온수보다 큰 확률. 근데 뮤가 얼마예요? 32.2입니다. 자, 뮤 32.2 해가지고 32보다 큰 확률 구한 거예요. 32보다 큰 확률 구하니까 0.7486. 근데 X의 표본 분포를 가지고 보니까는 뭐예요? X의 표본 분포를 가지고 보니까는 32인데, 자, 뮤 X바는 똑같습니다. 뮤하고. 뮤 X바는 32점이 똑같죠. 근데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시그마 X바가 더 작아진 거죠. 작아지니까 그만큼 뭐예요? 중심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정규 분포가 더 가파르게 되는 거죠. 0.9082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X바입니다. X바의 확률 분포예요. X바의 확률 분포고 아래는 요거는 X의 확률 분포고 아래가 X바의 표본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분포 한번 그림 통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인데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모비율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모비율. 자, 모비율, population proportion 해가지고 모비율 P인데 원래 모비율의 추정량이 바로 표본 비율이에요. 자, 모비율의 추정량은 표본 비율이다. 그러나 표본 비율은 뭐냐? 성공 횟수예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공 횟수 X를 갖다가 뭐요? 표본 크기 N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할 때는 자, 표본 모비율은 P라고 하고 표본 비율은 P 해시됩니다. P에서는 뭐냐? N분의 X예요. N분의 X. 가지고 X는 N번 시행에서 얻어지는 성공 횟수입니다. 각 시행은 독립이에요.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은 모비율 P인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자, 모비율이 P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갖고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자, 이항 분포를 갖다가 정규 분포에 의해서 근사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 자, 지금 이항 분포인데, 이항 분포 n이 20입니다. n이 20이고 그 다음에 모비율이 0.5예요. 모비율이 0.5는 이항 분포는. 자, 정규 분포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항 분포에서 뮤가 얼마라고 그랬죠? np라고 그랬죠. 자, 시그마 스퀘어드는 np 곱하기 1-p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그마는 루트 np 곱하기 1-p입니다. 자,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에 의해서 양호하게 근사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이 쓰는 거 이것도. 그럼 이제 이항 분포의 경우에 n이 20이었고 p가 0.5였잖아요. 그럼 이제 정규 분포 갖고 구해봅니다. n이 얼마예요? n은 np입니다. 뮤는 자, 뮤가 np죠? np 얼마? 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시그마는 루트 np 곱하기 1-p니까 계산하면 2.24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n이 20이고 모비율이 0.5인 이항 분포는 자, 뮤가 10이고 시그마가 2.24인 정규 분포에 의해서 양호하게 근사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로축이 이제 x입니다. x고 확률 변수 x고 자, 세로축이 확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항 분포니까 안에 있는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진 거. 이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진 게 바로 이항 분포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맨 끝을 다 연결합니다. 맨 끝을 다 연결하니까 뭐가 돼요? 정규 분포가 되죠. 이렇게 해갖고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의해서 양호하게 근사된다는 것을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호하게 근사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를 갖다 봤는데 이거는 자, 시행 횟수는 일단 뭐예요? 시행 횟수 n은 커야 되겠죠, 당연히. 자, 시행 횟수 n 이게 바로 표본 크기입니다. 표본 크기가 크고 또 각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 P가 0.5에 가까울 때 각 시행마다 성공 확률 0.5에 가까울 때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가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시행 횟수가 커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시행 횟수가 커야 된다. 시행 횟수가 크고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 P가 0.5에 가까울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가장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NP가 5보다 크고예요. NP가 5보다 크고 자, P가 얼마예요? P가 0.5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럼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커요. 또 N 곱하기 1-P도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N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N 곱하기 1-P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가 매우 양호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행 횟수 n이 크고 성공 확률 P가 0.5에 가까울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 곱하기 1-P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이게 충족되는 경우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가 매우 양호하게 이루어집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분포를 사용하면서 x가 10인 확률이에요. x가 10인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률 변수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제 y로 전환시킨 거예요. 자, 10.5와 9.5 사이의 확률이에요. 10을 구하고자 하는 거 10을. x가 10일 확률을 갖다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자, 근사. 자, 근사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이름을 바꿔갖고 y가 자, 10.5와 9.5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걸 구하는 겁니다. 거의 똑같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x가 10일 확률이나 y가 10.5하고 9.5 사이에 있을 확률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근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10.5와 9.5 사이에 있을 확률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 높이만큼. 요 높이만큼인데 결국 이 값은 뭐예요? x가 10일 확률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x가 10일 확률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자, 이제 y 해가지고 10.5 하고 9.5 사이에 있을 확률 해가지고 x를 갖다 이제 y로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시켰을 때 이때 y인데 평균은 얼마? np.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요? np 곱하기 1-p죠. 이게 바로 자, 이항 확률 변수 x. 이항 확률 변수 x인데 이제 np입니다. 자, 시행의 수하고 확률. 이항 확률 변수예요. 이항 확률 변수 x를 근사시키는 정규 확률 변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y, np-1-p예요. 이것이 바로 이항 확률 변수인데 x, n이고 p인 이항 확률 변수를 갖다가 근사시키는 정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요 관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x가 10일 확률, x가 10일 확률 해가지고 뭐요? 0.176입니다. 근데 y로 해가지고 10.5와 9.5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니까 0.17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사는 매우 양호하죠. 그러니까 결국 x가 10일 확률 근사해가지고 y가 10.5와 9.5 사이에 있을 확률로 해가지고 정규 확률 변수로 해가지고 근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해가지고 이제 자, 기대치 및 분산 법칙을 사용하면 자, 표본 비율 또 p 해시인데 p 해시 좀 떨어져 나오네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표본 비율 ps의 기대치와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 오차라고 했습니다. 스탠다드 에러예요. 자, 모표준 편차가 바로 표본 오차. 자,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익스펙테이션 Ps는 P와 같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 P의 분산입니다. 분산인데, 자, 시그마 스퀘어드 Ps라고도 쓰고요. n분의 P 곱하기 1-P입니다. 그럼 이제 시그마 스퀘어드, 시그마 Ps는 루트죠.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를 갖다가 사용하면 자, G통계량입니다. G통계량인데 앞에서 우리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였습니다. x바 x 나누기 뮤 나누기 시그마.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요? 자, 시그마 구한 거 요걸 집어넣습니다. 분모에다 집어넣고 x바 자, pn-p죠. pn-p. x가 p 해시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게 p 해시고 빼기 p죠. 자, 근사적으로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에 의한 근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거예요. 자, 정치 여론조사 이제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한 하원 의원은 투표자의 52% 지지 투표를 얻었다. 자, 선거 후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궁금하죠. 지난번 투표할 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임의로 선택된 300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서도 나를 지지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서베이를 실시했습니다. 만약에 인기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표본의 반 이상이 52%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인기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표본의 반 이상이 그에게 지지 투표할 확률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원 의원에게 지지 투표를 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수가 X입니다. 다시 또 지지할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도 또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자의 수를 갖다 X라고 하면 자, 이 확률 변수 N은 얼마요? 300이고 자, P는 0.5입니다. 그럼 표본 비율이 50% 이상일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P햇이 0.50보다 큰 확률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본 비율 해가지고 평균은 자, P는 얼마예요? P 여기 나와 있죠. 0.52입니다. 0.52. 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 곱하기 1-P입니다. 자, 데이터 가지고 구하게 되면 0.0288이 나옵니다. 인정기분포죠. 그래서 평균은 0.52이고 표준 편차가 0.0288인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됩니다. 근사된다. 자, 이제 계산합니다. 자, P햇이 0.50보다 큰 확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제 지통계량이죠. 지통계량이고 Pn-P 나누기 루트 P 곱하기 1-P였습니다. 자, 이게 G고요. G고 자,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0.69가 나와요. 그래갖고 확률이 얼마? 0.7549. 그래서 하원 의원의 인기도가 52%에서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300명 중 다음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할 확률 얼마예요? 75.49%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입니다. 표본 분산. 자, 지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두 번째가 자,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받고 세 번째가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인데 이건 약간 좀 어려워요. 가지고 이제 먼저 우리가 표본 분산은 아시죠? S 스퀘어입니다. 가지고 sum of xi-x 바 스퀘어 나누기 n-1이었습니다. n-1.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이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드에 대한 추론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량이에요. 이럴 때 자,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 얼마냐?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는 자, 시그마 스퀘어드분의 n-1의 스퀘어드예요. 자, 이거는 자유도가 n-1인 자유도가 n-1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n-1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자, 이걸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본 분산의 표본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카이 스퀘어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면 카이 스퀘어 분포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 통계량의 기대치 구하면 기대치는 n-1이 나옵니다. 분산을 구하면 2 곱하기 n-1이 나와요.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 표본 분산의 평균과 분산을 갖다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본 분산의 평균은 자, 기대치는 얼마예요? 자, S퀘어의 expectation 얼마? 시그마 스퀘어드입니다. S퀘어의 분산은 얼마냐? 분산은 n-1분의 2 시그마 4승이에요. 4승. n-1분의 2 시그마 4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의 평균과 분산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 추론, 자,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통계적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추론에 관한 기본 개념을 보기 전에 마지막 단위로 이제 표본 분포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단과 모수에 대한 지식, 모집단과 모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모집단의 개별적인 구성원, 원소죠. 원소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률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모수 그 확률 분포를 통해서 확률 변수의 개별 확률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럴 때 매개가 되는 게 확률 분포예요. 또 자, 모수와 표본 분포에 대한 표본 분포입니다. 모수와 표본 분포에 관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표본 통계량에 관한 확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본 통계량. 그래서 우리가 못으로부터 표본 통계량의 확률을 갖다 나타낼 때 매개체가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표본 분포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에 관한 지식,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수를, 자, 표본 통계량에 관한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제 자, 표본 분포 지금 봤는데 8장에서 본 게 표본 분포죠. 표본 분포는 모집단 그리고 모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모수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집단, 모수 알아요? 모르죠. 여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 모집단과 모수에 관한 통계적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표본 분포입니다. 그래서 통계량을 이용해 가지고 모수를 갖다 추론할 때, 통계량을 이용해 가지고 모수를 추론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표본 분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개로 해 가지고 이제 뒤에서, 자, 추정의 기본 원리, 가설 검정의 기본 원리를 갖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통계적 추론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지금 8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표본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주차 3교시이기 때문에 뭐 시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중간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또 슬라이드 이미 올려드린 자료도 다 있고 하니까 공부한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중간 시험 끝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약간 이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현실의 상황을 갖다가 반영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다 공부해온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해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